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등 출발이 매끄럽지만 않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구공항과 같이 균형 있게 추진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들이는 하천 정비 사업이 잡초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영농기법을 통해 작물 생산량도 늘리고 농사도 수월하게 짓는 스마트팜이 영농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 이 모델을 만드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오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이 매끄럽지만 않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고임금 구조와 잦은 노사분규를 피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자동차 대기업. 같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면서도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임금 격차. 이 구조를 바꿔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적정 임금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일종의 빅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첫 발을 뗍니다.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 협약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노동자 단체이자 자동차 노조가 가입된 민주노총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대타협에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닌지 혹은 기업에게만 유리한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핵심 파트너가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당장은 이들을 논의 테이블에 불러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조성하는 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박병규 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그간에 이렇게 진행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위가 모인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 문제와 생산 방식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에서는 주거와 교육과 의료 부분까지도 함께 혁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 일자리에 접목을 시켜보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과 노동계에서는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좀 너무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새롭게 이제 시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한 해는 저희가 국내외를 광범위하게 다 조사 이제 연구하는데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했다라면 올해는 이제 이런 이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제 공유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가져볼 생각인데요. 네. 요번에 이제 자동차 이제 100만 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이런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평가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범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는 지금 이제 시의회와 또 교육청
그리고 뭐 시민단체, 뭐 청년, 여성, 노동계, 사용자 단체가 이제 함께 이제 다 참여해서 한 15인 정도로 해서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광주형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면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사관계 문제, 또 이제 임금 문제, 또 기업 간 불공정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논의들을 하는 이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이 이번 위원회의 출범에 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계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노동계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 민주노총 이번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경제 위기의 상당 부분을 마치 노동계가 그 몫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책임이 이제 전가된 측면이 이제 크다 보니까 민주노총에는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지금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노동계의 참여와 어떤 이제 그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할 생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광주형 일자리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시기를 딱 못 박아서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출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이제 출발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에 된다라면 어느 정도 광주형 일자리가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광주가 어떻게든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좀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오후에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장마전선의 비구름대가 제주도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습도가 현재 9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습도가 올라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겠고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양산이나 모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 화순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0.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담양이 30도, 화순이 31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보성과 고흥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구공항과 같이 균형 있게 추진하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심의 추진위가 대구와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건의문에서 대구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 TF가 구성된 것과 달리 광주는 소외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광주와 대구, 수원의 군공항 이전을 공평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이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이 영농 현장에서 진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첨단 영농 기법을 통해 농민들은 작물 생산량을 늘리고 한층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든 청년 농민이 간단하게 조작을 하자 멈춰있던 송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시설하우스의 대형 차단막도 원격으로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올해 4년째 스마트팜을 운영한 결과 딸기 재배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수분 공급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과 병해충 방제가 최적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방식보다 생산량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에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환경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유리 온실은 말 그대로 최첨단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온도와 습도 조절이 더없이 중요하지만 농장주가 없더라도 자동 제어 장치가 원격으로 작동됩니다. 대형 시설하우스가 발달된 화순 지역에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등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팜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들어와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고품질화되어서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라남도도 협약을 맺어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실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설 원예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천억을 들이는 하천 정비 사업이 잡초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내년까지 4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1.9km를 정비하는 유호천 정비 사업. 마지막 공사 구간이 남았지만 장마철 침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80mm 정도만 와도 옆에 인근 농지가 침수됐는데 지금은 엊그제 150mm 정도 왔었는데도요. 침수가 안 돼가지고 농민들이 조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준공한 구간의 하천 바닥은 벌써 잡초밭으로 변했습니다. 비탈면 블럭에도 구멍 사이로 풀이 자랐고 아예 비탈면에 풀씨를 뿌려 바닥에 잡초 번식을 쉽게 하는 하천도 있습니다. 하천공사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 콘크리트 블럭이 아닌 식생 블럭 공법으로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행천 정비 사업도 내년까지 4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2.5km를 정비하지만 올 초에 준공한 구간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올해 지방하천 41개 지구 정비에 1,256억 원, 소하천 71개 지구 정비에 542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공사를 한다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정작 하천 바닥에 풀이 자라 물길을 막는 결과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비 공사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조선대 총장 입후보자 상당수가 이사회가 추진하는 후보 공모에 불응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평교수에 따르면 이사회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총장 후보자 공모에 나섰지만 9명의 후보가 이사회의 일방적인 선거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대 총학생회는 교수 평의회 등 대자협이 주도하는 총장 선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등록 후보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 등 선거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 종목별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72개 종목단체 가운데 축구와 배구, 육상, 수영 등 55개 종목의 회장 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지만 씨름과 정구, 배드민턴, 야구 등 나머지 종목들은 절차나 자격 시비 등으로 목표로 했던 이달 말 통합이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까지 회장 선출을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장의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도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일부 의원들의 구체적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흥군 의회 김의규 의장의 금품 살포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2년 전 치러진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몇몇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을 건넸다는 겁니다. 당시 전반기 선거에서 김 의장은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동료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 의원은 당시 김의규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른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김 의장은 이번에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이 업무입니다, 업무. 그랬으면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어떤 의원들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일부 의원들은 김 의장의 사퇴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모든 의사 일정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0여 대가 도로 위에 쏟아진 뾰족한 건축자재에 타이어가 찢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장성에서 고창으로 향하는 고창터널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24대가 연쇄 펑크 사고를 당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거푸집에 고정하는 뾰족한 건축자재를 싣고 가던 차량에서 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노면 정리를 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여름철 휴가철에 발생한 빈집털이 건수가 24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에 접수된 빈집털이 신고는 전남이 158건, 광주가 86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광주가 96.5%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42.4%로 전국 평균 52.3%를 밑돌았습니다. 박 의원은 빈집털이 절반 가까이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다며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아십니까? 농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리마인드 웨딩을 올려드리는 면사포 휘날리며 프로그램과 그리고 말 못할 이야기를 랩으로 표현하며 답답했던 속을 풀어보는 속풀이 랩 타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과 연계해서요, 섬을 찾아가는 예술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춤과 신앙송을 배우는 동네방네 춤 메들리와요, 어르신들의 잊혀졌던 이름을 찾아드리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는 예술버스는요, 11월까지 운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마을이나 기관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전남 지역은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대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을 업무 대행사가 1년 만에 모두 써버려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후죽순을 생겨났던 지역 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약 1,6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700여 명이 평균 4,500만 원을 내 310억 원이 모였는데 업무 대행사 은행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1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면서 조합원 돈을 다 써버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출 내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이제 서울, 부산, 울산으로 다니면서 변호사들도 만나고 업체 사장들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합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부당한 걸 알게 됐죠.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특성상 업무 추진이 더딘 것은 불가피하고 분담금은 적법하게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영업사원들을 모집 대행사를 써서 하거든요. 그럼 중개수수료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모집하면 그 성과물로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 그러니까 조합 모집하고 뭐 하려면 또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33곳이나 되는데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정인 곳은 2곳에 불과하고 한 곳은 사업을 포기했으며 2곳은 민영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주택업계는 조합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던 뇌관이 터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조합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네.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화랑새를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광주시민 식수원인 화순 동복호에서 광주 영현정수장을 연결하는 물길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영현정수장에서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 공사와 영현정수장 개량공사 준공식을 갖습니다. 영현정수장에서 동복수원지까지 12km의 도수터널은 845억을 들여 지난 2009년 착공한 뒤 6년 9개월 만에 통수 밸브를 열게 됩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계곡이나 탐방로 등에서 올 들어 최근까지 수거된 쓰레기는 1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술병과 음료수병, 음식물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하산하는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무등산에서 계곡 취사 행위나 무단 투기 등으로 27건이 적발돼 18건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경실련이 지난 14일 열린 유대배 1주년 기념행사가 광주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광주시가 이 행사를 위해 유대배 조직이 출연금 4억 9천만 원과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집행했는데 5억 원이 넘는 공연 축제는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원을 동원한 정황도 있다며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